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2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서울시 폭염 속 중증장애인 2,700여 명 쿨매트 등 냉방물품 지원.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여름철 땀 배출, 욕창 방지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2,683명에게 쿨매트, 냉온수 매트 등 냉방물품을 구매 지원한다고 밝혔다. 와상 사지마지 독거 증증장애인은 스스로 체위 변경이 힘든 경우가 많아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히 취약한데 일반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땀 배출이 용이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특히 이번에 서울시가 구매 지원하는 쿨매트 2,000장은 중증장애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물품이며 지방 소재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침구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근로자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냉방물품 지원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독거, 와상, 사지마비 등 중증장애인으로 꼭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사전에 추천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한편 지원 물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생산되는 대로 매일 각 주민센터로 배송되며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를 묻고 직접 배부하게 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와 이례적인 긴 장마로 심신이 지쳐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번 냉방물품 지원이 조금이나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장애인 바리스타 공개 채용. 한국장애인발원 원장 최경숙, 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대표 송호섭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울, 대전 지역에서 근무할 장애인 바리스타 공공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개발원이 서류 면접 심사 합격자에게 현장 중심 직업훈련, 퍼스트 잡을 실시해 최종 합격한 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8월 27일, 목, 오후 6시까지이며 바리스타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 서비스 직무와 커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깊은 자이다. 지원 방법은 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gadi.or.kr에 안내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 및 대전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개발원은 서류 및 면접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10월부터 매장 청결관리, 음료 제조 및 판매, 고객 서비스 등의 직무로 2달간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평가를 통해 12월 중 선발한다. 한편 현장 중심 직업훈련, 퍼스트 잡은 사업체 현장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유지를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개발원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지난 2018년 7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취업 성인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현장 중심 직업훈련, 퍼스트 잡을 실시해 취업 연계와 자립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접수처 이메일, 지원 양식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gadi.or.kr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T지역번호 02-3433-0719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공사비 허위로 신고해 취득세 낮춘 건축물 520건 적달 35억 원 추징.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 증액, 분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 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 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건축주는 시흥시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의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B 건축주는 용인시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 1천만 원의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00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시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의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00만 원의 취득 관련 비용,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 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신고와 부당 누락 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개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 누락 등 2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40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 징수한 바 있다.